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더니 샤론 평야 한가운데 위치한 아벡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슬픈 역사가 담긴 장소인데요. 아벡은 로마로 호송되던 바울이 잠시 거쳐간 장소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안디바드리로 언급된 아벡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조타입니다. 성경 속 살아있는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 곳 성지로 떠나봅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게 되나요? 이 성경은 네. 이 어떤 교훈을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있었던 실질적인 지리적 그런 그 사실성에 네. 기록된 것인데 네. 오늘 특히 그 샤론 평야에 있는 아벡. 예, 이스라엘 네.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네. 법궤를 잊어버린 것이고요. 또 이 아벡이 신약에 와서는 네. 안디바들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 바울이 로마로 갈 그 호소를 하고 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갈 때에 네. 둘렀던 요새인데 그렇군요. 어떤 곳인지 네. 저희가 먼저 성경으로 좀 살펴보고 예, 네. 우선은 그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여기서 그러니까 아벡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아벡에는 블레셋, 네. 그다음에 그 마주한 그 에벤에서는 이스라엘이 진을 쳤는데 네. 왜 이 아벡이 전투의 그런 장소가 되었냐면은 네. 우선 지도를 보면요, 네. 이 이스라엘의 이 지중해 해안을 보면 네. 이 지중해 해안가에 비아 마리스라가는 고대의 길이 지납니다. 이것을 해안길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이 해안길을 지나다 보면 네. 크고 작은 수많은 강을 건너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강 중에서도 네. 이 테라비브죠, 오늘날. 테라비브에는 야르콘 강은 네.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이 북진하던 군사, 남진하던 군사들이 네. 야르콘 강을 건너느니 네. 아예 조금 그 동쪽 수원으로 올라가면 네. 오히려 돌아가는 게 더 수월하다. 그러니까 북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그냥 올라가려고 하니 네. 이 야르콘 강이라는 곳이 너무 험해서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가게 되는 사실 거죠?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야르콘강 북쪽으로 가면 이 큰 샘, 요것이 아벡인데 네. 이게 돌아가는 게 건너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훨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이 동쪽의 실로에서 바로 이 지중해가로 나오는 일명 사마리아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벡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는데 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네. 이 사도행전 23장 31절을 보면 네.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기회를 네. 얻기 위해서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호소를 해서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가이사라를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그때 아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네. 그 호위병을 데리고 가는 중간 기착지가 안디바드리. 안디바드리. 예, 요게 이 아벡 위에 새롭게 이제 요새화시킨 건데 사실 이 가이사라는 헤롯 왕이 로마와의 원활한 해상 교통을 위해서 그렇죠. 새로 건설을 했는데 실은 이 건설하기 전까지는 요빠 항구가 주요 항구였어요. 요빠가.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오가는 길에 뭐 이 엠마오도 나오고 네. 그런데 이 신도시 가이사라를 건설하면서 요빠가 이제는 퇴락하고 네. 다시 가이사라로 오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네. 이 중간 기착지인 아벡을 새롭게 요새화하고 왜 안디바드리냐면 이게 헤롯 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안티파스. 그렇죠. 네. 헤롯 안티파스. 네. 그래서 새롭게 요새화를 하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바드리라고 하는데 네. 그 안디바드리 지명이 사도행전 23장 31절에 보면 이미 이제 보병이 네.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중간 기착지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안디 바드리까지 온 다음에 다시 40-50km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할 때 나오는 이 요새인데 네. 이 요새야말로 성경의 지리를 네. 사실적으로 이해하면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디바들이 아벡 좀 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한테 좀 낯선 지명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중요하고. 네, 오늘은 그곳을 예. 직접 현장에서 네, 아마 보겠습니다. 굉장히 네. 유익한 성서 네. 지리 공부가 될 터이나 보시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함께 그럼 화면으로 보실까요? 네. 자, 이 샤론 평야의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네. 지중해 가로 가다 보면 저 보시죠. 저 요새가 저게는 구약의 아벡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 이곳이 바로 아벡. 예, 요 지역에서 조금 높아요. 네. 그래서 이 아벡에 올랐으면 바로 이제 이 오. 지중해가에 자리한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그러네요. 가까이 보일 정도로 이 페타티크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굉장히 그 번화한 그 그러네요. 지중해가를 내려볼 수 있고 지금도 이곳에 오르게 되면 아주 역사를 두고 요새화하고 사람이 살았던 네. 그런 도시의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사실 우리 순례객들은 많이 가지 않지만 네. 이스라엘의 현지인들은 사실 이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법궤를 빼앗긴 전투가 있었던 그렇죠.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찾는데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고요. 네. 지금 요곳은 이제 오스만 터키 때, 그 이전에는 십자군 시대 때에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그 전략적인 요새가 네. 섰던 건물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요곳이 성경의 아벡입니다. 아, 이곳이 바로 네, 성경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벡. 예, 역사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요새가 또 증축되고 네. 또 계속해서 개축되었던 그 일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네. 바로 이곳이 그러니까 중요한 전쟁이 있었던 전쟁이 있었던 그래서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중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 야르콘 강을 건널 수 없어서 네. 바로 요 성이 이제 보이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벡에서 한 2-3km 떨어진 곳에 네. 요것이 이제 안디 바드리. 안디바들이 약간 예, 신약 헤롯이 성경에서. 이제 새롭게 네. 이제 요새화했는데 자, 이것이 야르콘 강의 상류입니다. 아, 그 험하다고 했던 야르콘 예, 강의 상류의 이게요. 모습이군요. 굉장히 많은 샘이 솟아나서 네. 건국 직후에 이스라엘이 사실 많은 물을 이 아벡에 있는 이 샘을 이용할 정도로 물이 많습니다. 그 정도군요. 예, 그리고 사실 건국 직후에도 네. 얼마나 물이 많은지 그 물을 일부 가두어둔 큰 연못과 이게 호수가 있어요. 연못과 호수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또 형성을 해놨네요. 아주 그 물고기도 많고 다양한 조류들의 네. 그런 서식처이기도 하고 네. 또 이 피크닉 소풍 장소이기도 해요. 그렇죠. 또 연못 호수가 있으니까 네. 또 그곳에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서 모여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텔아비브 이 도시가 있는 거죠. 네. 20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요새화된 것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돼 있는데 네. 이곳의 이 발굴을 통해서 보면 이미 로마 시대 때 그다음에 그 이전 이집트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그 여러 제국의 그 본부였던 그 흔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굴됩니다. 굉장히 역사가 정말 깊은 그런 장소네요. 아까 이제 좀 전에 봤던 아벡도 그렇고 이 안디바디리도 그렇고 이곳에 성에 올랐으면 네. 아주 그 인근 일대가 네.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면서도 네. 우리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의 물이 식수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또 하나의 효자가 네. 되는 물의 근원이 바로 이 아벡 안디바들입니다. 안디바들을 또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을 또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아마 수십 명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밤에 기습적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이제 이곳에 머물고 다시 이곳에서 이제 그 가이사랴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네.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안길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네. 그 야르콘 강을 건너지 못해서 이 수원까지 올라오면서 이 블레셋도 여기서 전투를 벌였고요. 또 수많은 이 전쟁에 네. 그러한 장소. 사실 그 지리적으로 요충 전략지죠. 네. 보시죠. 이것들은 아주 두꺼운 성벽을 네. 그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이제 활을 쏠 만한 그렇죠. 완벽하게 이 요새를 차단해놓고. 이렇게 두른 다음에 곳곳에 이제 적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군사 시설들이죠. 그러네요. 그 흔적들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코너가 이렇게 모인 곳에 음. 아주 사방 어느 쪽에서 적이 그렇죠. 접근해 네. 오더라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네, 망을 곳이죠. 볼 수 이렇게 있고. 보면서 네. 이제 그만큼 이 아벡 또는 이제 이 신약 시대 때의 안디바드리가 중요한 네. 이 샤론 평야의 비아마리스를 다시 말해서 남북이죠. 그래서 네. 이 해안에서 타고 올라가면서 북쪽으로 가는 또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를 오가는 중요한 전략적 그러네요. 기척지죠. 어. 자, 요거 이제 로마 시대 때, 헤롯 시대 때에 오. 이제 그 안에 지어졌던 이 큰 건물 행정본부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 발굴을 하고 있는데 네. 이곳에서 이제 발굴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오. 풍뎅이 하게 되면 네. 이집트인데 바로 이집트의 이제 그 본부도 있었던 것이고 이런 이제 동전은 이제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이 작은 동전 하나 그렇죠. 또 나딘구는 이 반지 하나만 보더라도 이곳에 주둔했던 여러 제국의 문화적 그런 그 증거들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고요. 네, 저것 하나로도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럼요. 그 역사를 읽을 그 수가 이집트 있잖아요. 도장 하나, 네. 그 반지 하나만 발견이 되어도 이집트의 주둔의 흔적, 네. 곧 애굽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성 밖에까지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가 썼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성을 끼고 쭉 가다 보면 네. 이게 대로입니다. 아, 지금 사실 지금 여기 그 보이는, 발굴이 네. 거의 뭐 불과 한 10%도 안 돼 있지만은 곳곳에 로마나 이 비잔틴 시대 때의 그러한 그 건물의 기둥들을 볼 수 있고 이 로마 시대 때 보시죠. 이 이제 쭉 그 대로를 만들어서 양쪽에는 아주 거대한 상가. 왜냐하면 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군사뿐만 아니라 평화시에는 이 대상들의 그러한 그 길이기도 해서 그렇죠. 굉장히 번성했던 이제 그러한 그 흔적들을 보시게 되고요. 네. 제가 요거죠. 이 여기도 원형극장이 원형극장까지 있네요. 구비가 되었던 거예요. 아, 그만큼 규모가 대단했다는 것도 저희가 그렇죠. 알 수가 그러니까 있고요. 이 헤롯이 이 가이사라 항구를 건설하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많은 그런 가이사라와 예루살렘, 네. 그다음에 남북을 오가던 해안길의 교통의 그렇죠. 요충지였다가 하는 것이죠. 가이사랴가 생기면서 정말 왔다 갔다 할 일도 많아질 테니까 그만큼 그렇지요. 이곳의 필요도 훨씬 예, 뭐 높아졌겠네요. 가이사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 오가던 길은 이제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긴 네. 했지만은 지금 뭐 이 새롭게 안디바드리가 이제 헤롯에 의해서 재건축이 되고 네. 제가 보니까 규모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한참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곳곳에 네. 굉장히 볼 곳이 요것도 이제 많아요. 상가들이죠. 아, 이게 상가들의 아치형으로 흔적. 그 위에 또 건물을 지었던 흔적들을 네. 볼 수 있고 네. 또 특히 원형극장이요. 굉장히 이쁩니다. 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문화 생활을 겸하면서 네. 이곳이 이제 샤론 평야의 한 가운데 있는데 네. 아마 샤론 평야에서 가장 요새화되고 이 번성했던 도시가 안디바드리. 안디바드리. 이 안디바드리는 네. 헤롯의 아버지의 헤롯의, 이름이고 그렇죠.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근대 1930년대, 40년대 때 건물을 제가 일부 한번 보여드리는데 오. 한때는 이곳에 많은 물이 역시 이제 채워진 거죠. 물 저장고로 사용됐던 곳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안디바드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잘 5, 60km가 넘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물이 풍부했는지 예루살렘까지 물을 끌어 펌프로 올리면서 네. 공급을 했던. 예. 그 정도로 물이 많아. 그렇죠. 예루살렘까지 물을 가져가고 이제 곳곳에 다양한 이런 이제 고린도식, 네. 또 이오니아식, 그리고 다양한 이제 건물들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로마 시대 때의 네. 그런 건물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볼 수 아마 있고요. 우리가 몇 번 제가 이제 소개를 하긴 했는데 이거 네. 보면은 이게 이 모양을 한 것인데 네, 이게 네.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시대 때. 아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제가 설명을 했는데 네. 이런 것이 전형적인 로마 시대 때의 건축 양식. 건축 양식입니다. 아, 네. 이뻐요. 이 달걀 모양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숨겨놔서 네, 이렇게 부드러운 또. 조각을 해놓은 것이죠. 네. 어쨌든 오늘 이 화면을 통해서 이 안디바들이 이 또 아벡은 이 신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러한 이제 요새를 이렇게 제가
소개를 그러네요. 합니다. 네, 아벡은 또 구약 성서에 나오는 또 법계와 관련된 맞아요. 아주 사실은 중요한 그 장소이고. 블레셋이 이제 아벡까지 왔던 얘기를 듣고 네. 그 이제 이 사마리아 하이웨이로 쭉 가다 보면 실로가 나옵니다. 네. 세겜 사마리아. 워낙 이 궁지에 몰렸던 이스라엘 그 실로의 이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법계를 혹시 내세우면 이길까 해서 가지고 왔다가 사실 법계를 빼앗긴 아픔의 그렇죠. 장소이기도 아픔의 하죠. 장소이기도 하죠. 참 이런 걸 보다 보면 참 성경에서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지명 하나하나도 그렇죠.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이렇게 저희 눈앞에 지금 화면으로 펼쳐지잖아요. 예. 네. 사실 저도 이 성경의 이런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 지리적인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감탄을 합니다. 왜 아벡까지 와서 블레셋이 그렇죠. 코앞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할 수 있었는가? 네. 바로 이런 지리적인 그러한 그 위치를 이해하면 야, 이 성경은 정말 그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그 지리적인 그런 특성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 성경의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지가 좋다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걸 통해서 또 은혜도 감동도 받으시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의 폭도 훨씬 그렇죠. 넓어지시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장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지가 예. 좋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로 퀴즈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